그런 거인데 나는 일본에서 그 어떤 경험을 하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타일을 우리가 설계하고 있던 건물에 이제 써야 되는 타일을 일본에 이제 발주를 시켰어요. 그 나고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요 회사에 발주를 시키고 그걸 이제 검수하러 이제 나고야를 갔는데 그 나고야 이제 그 공장 뭐 생산 라인까지 쫙 돌아보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가이드에 있었던 이제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투어가 끝나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공장을 이렇게 둘러봐 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자기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대. 자기는 한국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끌려갔던 도공의 후예인 거야. 또 그런 일이. 자기 집안 대대로. 네. 그런데 왜 도자기를 굽는 거를 가르쳐 줬었던 일본에 한국에서 구매하러 오느냐라는 거야.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통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쇼크였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약간 시간 여유가 나서 같이 갔었던 이제 일본 친구가 요 근처에 가면 재미난 도시가 하나 있는데 보러 가겠냐고 뭐 좋다 가자 갔더니 구라시키라고 하는 일본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유명한 방적 회사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방직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시설들 들여다가 방직 공장을 소위 말하는 옷감이라는 걸 기계적으로 만들어냈었던 그 방직 공장이 이제 뭐 현대화되게 물려나갔고 그 방직 공장을 아이비 스퀘어라고 하는 호텔을 만들어. 호텔로 리모델링한 게 있다고 그걸 보러 가자. 그래서 갔어. 근데 정말 그 벽돌로 유럽의 중세풍의 그런 건물들의 공장에 뭐 그런 거에서 거기에 또 아이비들을 심어서 이제 아이비 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문제는 그 아이비 스퀘어라고 하는 그 방직 공장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구라시키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야 나한테. 내가 어릴 때 보낸 동네가 진해라는 군항 도시라고. 근데 그 군항 도시는 일본이 만든 신도시예요. 그 진해항이라고 하는 그 항만이 해군 기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일본 애들이 도시계획서부터 해서 계획도시야. 가운데 로터리가 있고 팔각 방사선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내가 살았던 집이 일본식 목조 2층 건물이었어. 그리고 우리 집 옆으로 개천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개천 옆에 벚꽃나무들이 그 일본식으로 하면 사쿠라들이 심어져 있었고 근데 구라시키라는 데 갔더니 딱 내가 살았던 진해의 풍경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도 항구 도시예요? 응, 그 항구 도시니까 이제 외국에서 직접 와서 이제 그걸 한 거지. 근데 그 군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 방직 공장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건축이 시작되었던 시기와 식민지를 한국에 경영하던 시기가 거의 맞물리면서 그때 일본이 도입했었던 건축 양식을 진해다 갖다 옮겨놓은 건데 그거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 집인가 보다 하고 자랐던 나한테 그다음에 그 내가 다녔던 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그 시가지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그야말로 내 고향이 왜 여기에 있지? 그건 나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어. 슬픈 충격이네요. 그래서 내가 뭐 전통 건축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건 분명히 내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경험이 내 거 아니었네? 그럼 내 거는 뭐였지? 하고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그때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아마 일본에서 얻었었던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 같은 게 됐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가서는 뭐 전혀 그런 거 느끼지 못했고 그 중국의 그 문화적인 포용력에는 일단 감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삼아 AI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뭐 물론 AI 자체를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100% 신뢰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의 현대 건축 상황을 보니 일본은 프리츠크상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중국도 2명이나 배출했는데 우리나라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걸 어떻게 AI가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공공건축 그리고 그 설계 경기가 투명하지 않다. 왜곡돼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가 건축가를 존중하는 문화적 어떤 창조자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그게 두 번째였는데 전통의 단절이 일어났다. 이쭉 연속되지 못했다. 그 세 가지를 주요한 걸로 꼽아서 AI가 아마 우리 채널도 구독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본에서는 현재를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건축가가 거기서는 사회적인 선생님이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중국이 건축사의 그 사를 선배사를 안 쓰고 스승사를 써요. 건축사는. 네, 그러니까 의사나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그렇죠. 취급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걸 베꼈으니까 그 선비사를 쓰는데 그 한 번은 동경 건축사협회에서 또 강연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회식을 하는데 어떤 게 이제 화제가 됐느냐면 그는 일본 건축가협회 아니라 사협회야. 근데 사협회와 가협회가 확실히 성격이 구분이 되어 있어. 그 일본 그 건축사협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서로 이제 명함들을 주고받고 뭐 이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친구 명함을 봤더니 안도 다다오 건축의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 샵드로잉을 하는 설계사무소라고 명함이 그렇게 적혀 있어. 확실하네. 나는 안도를 도와주는 건축사다라는 거. 그랬더니 옆에 앉은 또 다른 친구가 나는 그 러브 호텔을 이제 일본식으로 라브 호텔이라고 그러죠. 라브 호텔 전문 건축사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규모 주택 건축사. 그래서 뭐 도요토나 뭐 유명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건축가고 자기네들은 건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신은 건축사만 해, 당신은 건축가만 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게 나는 그 사회적인 약속 때문에,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고 봐. 자, 우리는 우리 동네에 소위 말하는 근린생활 시설들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로 열심히 하자. 뭐 작가로, 뭐 건축가로 데뷔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공대에 건축가가 있고 간혹 뭐 동경 예대 같은 뭐 그런 전문적으로 이제 디자인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공대 건축과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대 건축과를 나온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건축사보다는 뭐 저 사람 뭐 작가라는 건축가라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건축사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중일에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OMA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뭔가 계획을 이제 소위 디벨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호주에서 온 여직원이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았길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확실하게 탁 끊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할 일이지. 나는 여기 오퍼레이터 하러 왔어. 근데 걔도 호주에서 유명한 국립대학 건축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설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나는 언젠가 건축가가 될 거야,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자격, 의무, 책임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해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일본의 설계 조직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 이제 돌아가셨겠다. 거의 그 60 환갑 가까운 사람인데 그냥 평직원이야. 그 사람은 창도만 전문으로 하는 구조하는 친구는 계속 구조만. 근데 거기다가 꽤 이제 큰 설계 조직이었는데 거기 보면 창호하는 친구, 그 석재 전문으로 하는 친구 다 해서 업력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본에 거기서 같은 그 설계 이제 팀장을 했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할 때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넌 못하는 게 뭐니? 투시도 그래? 디테일 계획도 해? 디테일도 해? 유럽에서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래요. 한국 애들은. 감리까지 해? 거기다 견적도 했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저랬대. 그 친구 아버지도 이제 건축사였나 봐. 아버지 세대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올마이티였대. 다 했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직업적 분화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전문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팀하고 한국 팀하고 이제 소위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미팅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알아?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거기 그 팀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뭐 창호 이야기가 나오면 야 창호 담당 오라 그래. 돌 나오면 돌 담당 오라 그래. 프리캐스트 담당 오라 그래 해가지고 점점 그쪽은 이제 멤버들이 많아져. 아니면 처음부터 그날이 이슈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이슈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쫙 라인업을 해서 서요. 그리고 한국은 나 혼자가 내가 다 하니까 해가지고 제너럴한 원론적인 이야기 할 때는 내가 리드를 해.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 팀장은 어이 그 PC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뭐 쪽으로 그러면서 옆에 창호하고는 어떻게 연결 지을 거야? PC에다가 돌은 어떻게 붙일 건데? 다 각자들 물어보면 그때부터 나는 할 말이 없어져. 그 디테일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건 수준 차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건데 더 하나 재밌는 거는 나는 그리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국 팀도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몇 명 이제 데려다 놓고 했는데 국가대항전이 됐네요. 했는데 일본 친구들은 회의에 들어오면 그 소위 이제 필기장에다가 그때만 해도 뭐 이 노트북 같은 거 쓸 때가 아니니까 내가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와요. 근데 한국 애들은 필기장은 뭐 그런 저런 거 있던 쓴다 하더라도 볼펜이나 사인펜을 들고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성스럽게 적다가 누가 뭐 수정을 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그러면 일본 애들은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고쳤어. 한국 사람들은 그 북 긋고 그 밑에다가 갈겼어. 이미 이제 이건 난장판된 거야. 그러다가 자기 할 말 없을 때는 또 옆에 낙서도 좀 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라고 하면 일본 애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 딱 내놓으면서 사인하라. 지금까지 회의된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그것도 얼른 복사를 해갖고 와가지고 복사질을 하면 그건 수정도 안 되는 거잖아. 쫙 돌리면서 각자 사인하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회의가 끝나면 가가지고 다시 정서를 해야 돼. 다시 정서를 해가지고 뭐 타이핑을 하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 받으면 사인하는 친구가 아까 나 이런 말 안 했어. 왜 네 맘대로 써? 네 맘대로 고쳐? 이렇게 돼버리면 결제도 못하는 거야 그때는. 그런 차이더라는 거지. 그때 그러고 또 새롭게 알아서 다시 알아가 그 60된 그 창호도 그리는 그 영감님한테 당신은 왜 지금 그걸로 보면 이사도 되고 남을 커리어인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그랬더니 이사가 되면 이건 못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직으로는 자기는 갈 생각이 없고 자기 직업적인 만족은 난 여기서 찾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사직을 갈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시험을 보는데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의 시험을 보느냐면 전공 과목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전공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회의 진행법, 인사관리법, 뭐 클라이언트 뭐 관계하는 뭐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운다. 그걸 연수원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뭐 한 달이면 한두 동안 합숙시켜서 그걸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 이 친구는 과장, 이 친구는 부장, 차장하는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관리하는 능력은 행정하는 능력은 그건 별개의 영역이니까 나는 엔지니어로 족하다라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소위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의 어떤 그 영역성까지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교통하는 친구가 디자인 가지고 말 걸고 딴지 걸고 뭐 박스형 싫다는 그 조경하는 교통이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일을 하나 해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나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시스템 갖고도 이만큼 했다라는 게 나는 오히려 기특해. 그래서 아까 눈점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이 부러운 거는 일본이 현재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거라든가 프리츠커상 몇 번 받았다는 그거보다는 걔네들 사회에 이렇게 무르익어 있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아까 그 왜 중국은 건축사를 스승사자를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국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국은 건축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뭐 우리나라보다 더 뚜렷하고 그런가요? 우리보다 나을 거라나? 내가 알기에. 근데 또 중국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중국이 이제 사회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막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했고 외국 건축가들 막 불러들이잖아.
일본 건축가들도 많이 들어가요. 한국 건축가는 안 벌어져. 아무도 안 갔어. 몇 사람 가려고 뭐그 1호제도 중국 사무실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아시아 포럼에 나왔었던 중국 건축가한테 한번 물어봤어. 야, 왜 거기서는 외국 건축가도 불러대면서 한국 건축가는 안 부르냐? 그랬더니 중국의 정서에 이런 게 있대. 일본 오케이 인정하겠다. 우리 자기네들보다 앞서 있고 세계화가 빨리 돼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일해라. 한국? 에이, 그건 우리가 건축 가르쳐 주는 나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건축가들이 중국 가서 난 성공했다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한국은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건축과 건설 혼동하는 것 때문에 건축가로서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의 어떤 엔지니어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한중일에 대한 거를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갈래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거, 서로 발음들은 다르게 하지만 한자라고 하는 그 소위 유럽의 라틴어 같은 그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화적인 정신세계는 같을 거라고 봐요. 그 언어의 유사성이 물론 뭐 중국하고 우리 한국어랑 일본어는 그 언어 뭐 계통은 다르대. 우리는 저쪽 북반계가 내려온 거고 중국은 남반계로 온 거여서, 중국의 문법은 영어식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일본이나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렇게 나가잖아. 그치? 우리는 집에 간다고, 중국 애들은 우리는 간다 집에고, 그것처럼 한 건데,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결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1, 2, 3, 4를 중국에서는 이얼산스, 일본말로는 이찌니산시야. 우리는 1, 2, 3, 4고 같은 발음 계열이잖아. 그것처럼 내가 그 일본서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처음 쓰는 단어인 경우에는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지?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경제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경이라는 거는 일본어로는 발음이 안 돼. 그럼 그걸 풀면 돼. 게이. 제도 일본어는 이중모음이 없으니까 자이, 게이, 자이 이런 식으로 부르면 다 알아들어 하는 식으로, 그런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현재적인 상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문화적인 연대는 굉장히 끈끈한 문화적인 거죠. 연대는 굉장히 끈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된다면 우리가 안 될 게 없는 거고, 또 중국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중국이 또 앞서 못 나간다는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로 본다면 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우리는 이런 류, 쟤네들은 그런 류 하는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 뭐 프랑스류, 영국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우리는 인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한국적인 거야, 이거는 일본적인 거야, 이거는 중국적인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보편성이 만들어지면 그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늦는 것 같은, 그러니까 중국한테 추월당해 버렸잖아 지금. 그런 뭐 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위계를 정한다면,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걸 지금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네. 우리 당면 과제 그거를 이제 뭐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뭐 AI도 그랬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인 대로 뭐 예를 들면 설계 경기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제도적으로 혹은 사회적 인식 혹은 뭐 정책적으로 다 개선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바람은 그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애써봐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어떤 전통의 단절, 뭐 일제에 의해서도 그랬고, 큰 전쟁도 한번 해갖고 전국이 폐허가 됐었고, 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끊어져 있는 전통을 우리는 어떻게든 이어나가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음번이 될지 다음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올린 그 영상에 그 댓글이 하나, 네. 귀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거기 그
그러니까 그 댓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건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댓글로는 생각을 했느냐면 그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이 물러간 뒤에도 그 영향을 잘 이어서 현대 건축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자꾸 왜 일본을 지우려고 하냐. 그게 소위 말하는 전통이 단절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좀 내가 좀 이런 경우에 변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변명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컨디션이 다른 거죠. 컨디션이 다르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게 중국은 워낙 다민족 다문화에 접촉이 많았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도 그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m이에요. 그렇죠. 와서 뭐 난징 대학살도 하고 몹쓸 짓은 했지만 그냥 받아들일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었어? 라는 식으로 수용을 해버린. 그리고 또 대만은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6년을 당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나도 그 대만 건축가들 만나보면 완전히 일본화돼 있는. 다 유학도 일본서 했고 아시아 포럼에서 그 대만 건축가를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냐 그래서 할 줄 안다 그랬더니 일본말로 이야기하자는데 나보다 훨씬 유창한 거야. 어떻게 와서 다 유학했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선호하는군요. 요즘에도. 네. 그러니까 그 100년이라는 시간과 그다음에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했었다는 목적이 동남아로 나가 대동학 공영권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로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만인들을 협조해주는 대만인들이면 별로 관세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했어. 그런 분위기로 거기는 화기애애하다면 이상한 하지만 그렇게 뭐 아니겠죠. 이렇게 이 앙칼지게 다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물론 뭐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간에 길 비켜달라고 한번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메이지랑 해서 근대화를 빨리 일으키고 해서 어떤 국가 여력이 생기니까 저기 가서 저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걔네들이 시도한 게 뭐야? 일단 언어를 없애려고 그랬고 내선일체. 내선일체. 그다음에 이름도 바꾸려고 했고 창씨개명이라는 걸 하려고 했고 그거보다가 더 심한 거는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들려면 그 지배 당하는 자들이 우리는 당해서 마땅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한테 그때 우리 그 선배들한테 주입하기 시작한 게 너희는 열등해요. 한옥 구조? 그거 전혀 친환경도 아니고 뭐 허술하고 뭐 또 저쩌고 비위생적이고 저런 건 빨리 없애야 돼.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박정희가 온 나라의 초가집을 다 없애버렸었던 게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일제가 못한 걸 자기가 한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뭐 건축,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일본보다 열등한 걸로 만들어 버려야 자기네들의 식민 지배가 당위성이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말살의 대상이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육 세뇌시켰었던 그 교육이라는 게 세뇌잖아. 그 세뇌시켰던 게 뭐냐면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해서 마땅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이 이어지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은 완전 명줄이 끊어졌던 거죠. 이렇게 섞이는 그러니까 정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이 끊어졌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져 버리고 회철되어 버렸어요. 훼손되고 끊어지고 뭐 하여튼 온갖 그걸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나기 같은 사람이 한국 뭐 전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찬사분했다가 혼났대잖아, 일본 문화계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어.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금 다시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거죠. 찾아다니고 뭐 힘들게 몇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지만 하고 해서 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대만도 식민지 당하고 우리도 식민지 당했는데 대만은 잘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안 하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물으면 그건 뭔가 본질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새삼 그 중요성을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하고 그러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